여기 수학 선생님 아닌 분 없죠? 다 수학 선생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EC 0.5 하면은 이제 조합에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서 그냥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이건 뭐게 하면은 애들이 일단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C는 우리가 콤비네이션, 조합의 앞글자인 C를 따죠.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나가서 대학 수학 혹은 국제적으로 나가면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N choose K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읽죠.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NCK이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기호를 쓸게요. 그래서 4C2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지 않고 2개를 뽑는 경우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뭐 A, B, C, D라는 서로 다른 4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NCK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순열, 퍼뮤테이션에서 그 K, 팩토리얼, 그러니까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를 나눠주죠. 이제 보통 뭐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할 때는 곱셈을 해주고 그러면은 배제할 때는 나눠준다라고 보통 많이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 식을 설명을 하고 4C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합은 우리가 보통 이항 정리의 개수로 또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x 플러스 y n제곱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y를 4제곱이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 세 번째 가로, 네 번째 가로 이 중에서 y를 몇 개 고르느냐? y를 0개 고르면은 이렇게 아이작 뉴턴. 이 뉴턴은 과거에 이미 존 얼리스도 아주 유명한 수학자죠. 무한대 기호를 처음으로 쓰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뉴턴이랑 아주 친했던 영국 수학자고. 월리스랑 둘이 이제 서신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 곡선 아래에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관법, 뉴턴 보관법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뉴턴이 그런 보관 공식들을 많이 만드는데 월리스가 그 만들었던 보관 공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NCK를 일반화하는 그 식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투머시처럼 얘기를 하자면은 아이작 뉴턴은 저 위에 지수가 음수인 케이스, 쌍곡선인 거죠. 그렇죠? 그 쌍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그 과정에서 일반화시켰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P가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딱 정확하게 텍스트를 한 건 아니고 라이프니츠한테 보낸 서신에서 처음에 이제 M 더하기 MN 뭐 보통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러한 식이 나왔는데 이후의 수학자들은 결국에 이게 식을 치환해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1 플러스 X의 N제곱에 대해서로 보통 많이 다룹니다. 왜 그러냐? 여러모로 다루기가 편한 게 일단 거듭 제곱하기도 편하고요. 얘를 거듭 제곱하는 것보다는 저건 거듭 제곱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미분 적분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보통 많이 연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환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로도 우리가 일반화 확장시켜 볼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면은 K 팩토리얼에 대해서 이 위에가 이걸 개수만큼 P에서부터 곱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1 플러스 X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팩, 2팩, 3팩, 4팩, 5팩 이런 식으로 분모가 늘어나고 위에는 3, 3이, 3이 1, 3이 1, 0, 3이 1 이런 식으로 그 개수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X제곱까지는 우리 알고 있는 형태로 나오죠. 근데 그 다음 항부터는 사실상 분자의 0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렇게 깔끔하게 0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면 그럼 이제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또 뉴턴이 이것도 여담사항 말씀드리면은 뉴턴이 이거를 엄밀하게 정리를 만들고 증명을 한 건 아니에요. 뉴턴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뉴턴은 이거를 여러 많은 그 계산을 통해서 이러한 패턴이 있네? 라고 해서 귀납적으로 이거를 수식을 만든 거예요. 19세기 이후에 이것이 이제 엄밀하게 증명이 된 거고 그래서 되게 놀라운 거죠.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1 플러스 X의 2분의 1 제곱.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그냥 패턴은 똑같아요. 1팩, 2팩, 3팩, 4팩 이런 쭉 가고 하나, 둘, 셋, 4개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하면 X에다가 그러면은 루트 2가 되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루트 2가 나와요.
재밌죠, 이게. 자, 여기다 x에다 2를 넣으면 실제로 루트 3이 돼요. 즉, 이제 우리는 PCK. 저기서 이제 P는 뭐다? 유리수. 근데 뉴턴은 유리수에 대해서 요거를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는 이게 실수 넘어 복수수까지도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도 그냥 다 넣을 수 있고 사실은 허수까지도 가능해요. 하여튼간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2.5C2 2.5C2 하면은 2.5에다가 1.5 밑에가 2니까 두 개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2.5C3 요거는 2.5랑 1.5랑 0.5랑 이렇게 세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학생들한테 가르쳐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밑에 파이 C2 이런 거. 파이 C2 하면은 파이랑 파이 마이너스 1이랑 2라서 이렇게 이제 대충 나옵니다. 뭔가 되게 넓어진 것 같지만 제가 밑에 써놨죠. 하지만 여전히 처음 제가 주제로 띄웠었던 EC 0.5 그거는 못해요. 왜 못하냐? 이 인덱스가 뉴턴의 일반화에도 여전히 자연수라는 제약이 걸려요. 그래서 더 넓어지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실은 많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주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결국 팩토리얼을 건드리는 거죠. 팩토리얼 연산은 자연수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죠. 1팩은 1, 2팩은 2,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이 팩토리얼을 처음에 이제 오일러께서 실수 변수까지로 확장을 시키세요. 이후에는 복수수까지로도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아드리앵마리 르장드르가 감마 함수라고 이제 명칭을 붙이고 감마 기호를 붙이고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이제 감마 n이라고 하면은 n-1 팩토리얼로 자연수 범위에 대해서는 되고 근데 이 감마 같은 경우는 이 x가 복수수까지로도 확장이 됩니다. 하나 이게 되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처음에 오일러께서 이 n 팩토리얼을 일반화시키실 때는 이게 어긋나게 안 했거든요. n 팩토리얼이 정확하게 어떤 함수가 되도록 했어요. 근데 르장드르가 n-1 팩토리얼에 대해서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그게 관습으로 굳어져서 이제 감마 함수는 n-1 팩토리얼이 됐는데 왜 르장드르가 이렇게 굳이 하나를 꽈쓸까? 저도 그걸 이제 사료적으로 많이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한때. 추정키론이 몇 가지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짤 때, 특히 감마함수에 관련된 관계식을 짤 때, f의 x 플러스 1을 x의 fx라고 하는 게 예쁘지 않느냐. 그러니까, fx에다가 x를 곱해서 그 다음 항, f의 x 플러스 1을 만드는 게 예쁘지 않은가. 만약에 이 감마 n을 n-1 팩토리얼로 가지 않고 n팩에 대해서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fx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야 fx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fx에 x를 곱해서 그 다음 거인 fx 플러스 1로 가는 게 예쁘지 않겠냐. 또 하나 추정은 이제 뭐냐면은 초기값. 초기값을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야 감마 1은 1이거든요. 초기값을 보통 정의를 할 때 르장들한테 살아있다면은 저 옛날에 살아 계셨으면은 왜 이걸 굳이 하나 꽈냐 물어보고 싶긴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 영상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도 팩토리얼 그 감마함수에 대해서는 했었고 팩토리얼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한히 많아요. 근데 왜 팩토리얼의 일반화를 우리가 특별히 그 중에서 감마함수를 독특한 녀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감마함수를 주로 다뤄주느냐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정리가 보어-몰로르프 정리가 있거든요. 보어-몰로르프 정리. 근데 그 보어-몰로르프 정리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이 있죠. 첫 번째 초기값 f1이 1 나오는 거. 그 두 번째 x의 fx가 fx 플러스 1 나오는 거. 그 세 번째 조건이 이제 뭐냐면은 로그 컨벡스. 그러니까 이제 로그 볼록성 혹은 뭐 슈퍼 볼록성.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팩토리얼의 일반화 함수는 감마 함수가 유일하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왜 그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하냐라는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투머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4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감마의 5로 계산을 해주면 24가 나와요. 3팩토리얼은 감마의 4를 계산해주면 6이 나와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왜 0팩이 1이냐? 0팩의 1에 사실 수학적인 다양한 그 정당화 중에서 팩토리얼은 그래 자연수에 대해서만 원래 얘기하는 게 팩토리얼이지. 하지만 팩토리얼을 일반화한 감마함수 입장에서는 0팩토리얼을 논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값은 정확하게 1이야. 그게 이제 수학적인 정당화 중에 중요한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2분의 1 팩토리얼.
감마 2분의 3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루트 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팩토리얼의 일반화를 가지고 우리는 NCK도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팩토리얼들을 다 감마함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오일러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해석학의 화신이라는 타이틀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팩토리얼을 그냥 우겨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얼마나 예쁜지를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넣어볼까요? 다른 예를 들어서 y는 6cx,랑 이것의 감마함수로 일반화한 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죠. 요게 이제 6c 0, 6c 1, 6c 2, 6c 3, 6c 4, 6c 5, 6c 6 값들이고요. 얘는 곡선으로 쫙 예쁘게 나와요. 이거를 아주 예쁘게 지나가죠. 뿐만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도 무한히 가요. 뿐만 아니라 복소 범위로까지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합의 완전한 일반화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수 조합의 정의대로 순열해서 나눠준 걸로, 두 번째는 뉴턴의 일반화, 세 번째는 감마함수로 일반화. 이렇게 이제 식들이 다 이렇게 매치시켜 볼 수가 있겠고, 그게 3이고요. 파이C2는요, 얘가 이제 앞에가 파이면은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상태에서의 정의로는 못하죠. 하지만 뉴턴의 정의로는 가능했죠. 그리고 감마함수를 이용한 정의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둘의 값은 일치해요. 정확히 딱 일치하고 얘가 나와요. 자, 이제 파이C2는 뉴턴의 일반화로도 못하죠. 하지만 감마함수를 이용한 일반화로는 돼요. 이 값은 이렇게 나와요. 수가 보면은 3C2에서 파이C2로는 앞에가 3에서 파이로 늘었으니까 살짝 값이 증가했죠. 3에서 3.364로. 그 다음부터 패턴을 보세요. 2에서 2, 3, 파이로 올라감에 따라서 이 값이 예쁘게 딱 내려가죠. 이렇게 맞춰져요. 수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죠. 자, 그래서 이 C1은 2. 이제 오늘 처음 제가 PPT에 띄워드렸었던 그 주제. 그럼 이 C 0.5는 뭐냐?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 감마함수를 이용한 일반화를 하면은 음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EC-0.5는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 EC-1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근데 요건 조금 이제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게, 요 감마 0이 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마 0은 사실 특이값이에요. 요게 이제 0의 우극한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그 0의 좌극한이 음의 무한대로 이제 발산을 해가지고, 정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분모에서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우리가 분모가 하나씩 크니까 이것의 극한값은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0으로 정의를 해요. 제가 이렇게 기호 쓰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해석학적으로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지만 조합론적인 관점에서도 얘를 0이라고 정의하는 게 타당해요. 왜냐하면 제가 조합론적인 정의로는 요 NCK가 무슨 역할을 주로 한다고 그랬죠? 이항 정리의 개수 역할을 실제로는 많이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항 정리를 쫙 나열했다라는 것은 다항함수의 개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 음수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음의 차수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다항함수에서 x의 음의 차수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안 나오겠어요? 개수가 0이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요걸 한 번만 다시 보면은요. 조합론적인 관점 말고 약간 경우의 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요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야,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에서 0.5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 거야?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두 개에서 우리가 절반씩 한 토막 내서 그 중에 이거 하나가 0.5니까 그러면 네 토막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 아니야? 4C1은 4죠. 자, 여기에 이제 논리 제가 지금 말하면서 뭐뭐가 틀렸는지 여러분들 캐치되셨나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얘네가 서로 다른 4개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동일하잖아요. 이 두 개 동일하고 이 두 개 동일하고. 그러면 동일한 거 2개, 동일한 거 2개. 근데 이 둘은 서로 다르죠. 여기 앞에 있는 거 얘는 다르죠. 여기에서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개 나오죠? 그 2가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국 빨간색 나오거나 파란색 나오거나 하니까.
그러면 2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당연히 틀리다는 거죠. 우리 저거 아까 일반화 저거 1.6몇 나왔죠, 아까? 왜 안 될까요?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네토막씩 넣은 다음에 여기서 4분의 1 토막, 여기 4분의 1 토막. 그럼 이렇게 해도 2분의 1 토막이잖아요. 혹은 더 잘게 쪼개서 3토막, 1토막. 아니면 거꾸로 3토막, 1토막 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여기 0으로 생각하고 여기 1로 생각해서 0부터 1까지 쫙 가면서 무한히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NCK의 일반화는 서로 다른 몇 개에서 중복 없이 몇 개를 뽑는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까? 선생님들 중에서 가능하다라는 분은 나중에 DM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이런 일을 수학에서. 가령 처음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거듭제곱을 가르칠 때 거듭제곱의 원래 정의는 뭔가요? 자연수 인덱스에 대해서로 얘기를 하고 곱셈을 몇 번 하냐가 거듭제곱이에요. 원래 정의상. 그렇죠? 2의 세제곱은 2를 3개 곱한 게 2의 세제곱이에요. 그게 원래 거듭제곱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지수를 일반화 하잖아요. 지수를 유리수, 실수로도 확장하죠. 사실 복도수로도 확장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2에 1 플러스 i제곱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2를 1 플러스 i번 곱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허수의 개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수학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고 이것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다. 현재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NCK를요, 감마 함수로 일반화시키면은요, 이렇게 되고 정리를 쫙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감마 함수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감마 함수 계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현대에는 컴퓨터에다가 그냥 계산시키면 돼요. 옛날에는 정말 어려웠겠죠. 그래서 또다시 오일러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오일러께서 베타 함수를 도입하세요. 요거를요, 베타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요렇게 돼요. 그리고 베타 함수 요것의 계산은 요걸로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NCK를 감마 함수로 일반화를 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베타 함수로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러프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NCK의, 그러니까 조합의 일반화는 베타 함수다 라고 해도 사실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물론 수학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려면 역수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조금 더 엄밀한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베타 함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베타 함수란 건 뭐다? 감마 함수의 곱셈이라든지 그 나눗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단일 적분으로 표현하고자 오일러께서 또 고안하신 함수예요. 참 대단하죠. 이 3개짜리 적분을 어떻게 적분 하나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참. 비내는 왜 그러면은 베타라고 했을까? 그것도 좀 찾아봤는데 다양한 설이 있어요. 비내가 자기 이제 이름 앞글자 B를 베타로 썼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이제 감마 함수에 따라서 나오는 두 번째 함수다 라고 해서 그리스 문자의 두 번째인 베타를 썼다 라는 말도 있고, 앞에서 감마 함수 얘기했잖아요. 여담으로 감마 함수도 오일러께서 감마 함수 이름 붙이는 건 아니에요. 감마 함수는 르장드르가 붙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왜 그러면 감마를 썼냐? 그 많고 많은 기호 중에서 르장드르가 이제 L로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뒤집어서 기호화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 르장드르 자체가 그 논문들을 보면은 C, 감마, 세 번째 기호를 보통 이제 많이 추상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설들도 있어요. 이 베타 함수를 이용하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도 말해주면 재밌는 팁이에요. 이거를요, 자연수 인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뭐 2분의 1이나 뭐 파이 같은 거 들어가면은 이제 어쨌든가 적분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뭐 3이니, 뭐 4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쉽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적분을 쉽게 할 수도 있죠. 뭐 가령 2차 함수 같은 거. 2차 함수 요거에서 0부터 1까지 넓이는 그 지수가 1이잖아요? 여기도 지수가 1이죠? 그래서 1, 1. 그리고 요거 1, 1 넣고 플러스 1. 그렇게 하면은 3팩분의 1 해가지고 6분의 1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얘도 여기 지수가 1이죠? 얘는 2죠? 그래서 1, 2 넣고 1 더하기 2. 그다음 플러스 1까지
해서 팩토리얼 해주면은 C분의 1 나와요. 4차 함수는 얘는 앞에 개수가 2가 붙으면은 2배로 뻥튀기만 시켜주면 되겠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1이랑 3이니까 1, 3, 1, 3 넣고 플러스 1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은 쉽게 나와요. 이런 것들도 학생들한테 얘기해주면 재밌겠죠.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하면 이런 것도 돼요. 조금 더 응용해서 얘를 0부터 1까지로 고정시키지 않고 R을 실수에서 충분히 성립이 되거든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얘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한다 라고 하면은 1, 3이니까 1, 3 넣고 1 더하기 3 더하기 1에서 5팩 넣고 그리고 파이까지니까 파이 넣고 얘 올리면은 답이 돼요. 이런 테크닉들. 심지어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사인과 코사인 같은 거 곱해져 있는 거 이거 인테그랄하는 거. 사인 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코사인 제곱은 1마 사인 제곱이니까 이게 딱 그 t랑 1마 t의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코사인 제곱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얘가 예쁘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거를 적분한다. 그러면은 3에다가 플러스 1하고 나누기 2하면 2. 여기다 1에다 플러스 1하고 나누기 2하면 1. 그래서 계산하면 그냥 딸깍이죠. 요것도 세제곱에 5제곱 해주면은 3에다 플러스 1하고 나누기 2하면 2. 5에다 플러스 1하고 나누기 2하면 3. 딸깍하면 답 나오죠.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다. 얘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더 응용이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타 함수를 가지고도 적분을 다양하게 테크닉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수업 연구하실 때 재미 삼아서 하시라고. 넘어갈게요. 예. 자, 그래서 오늘 NCK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항정리 개수의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이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이항분포가 사실 또 직격이기 때문에 이항분포라는 것 자체가 얘죠. 여기 그냥 훅 스킵하고요. 얘죠. 뭐 다른 데 가면은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한다고요. 얘가. 요 이항분포라는 게 결국 뭐가 관건이냐라고 하면은 요 이산확률 변수 x가 우리에게 이제 확률 변수인 거죠. 그렇죠? 즉 횟수. 어떤 확률과 모수가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성공 횟수가 몇 번 나올 것이냐를 궁금해하는 게 이항분포잖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경우가 일상에서 흔할까요? 우리가 애초부터 모집단의 확률을 아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바로 앞에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 뭐 이런 거. 그거 결국 우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뭐 기간 정해놓고 지나다니는 차 다 카운트하고 실제로 사고 몇 번 났는지를 체크하죠. 모수를 측정하고 사고 횟수를 측정해서 그걸로부터 확률 계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항분포를 뒤집어서 n과 즉 전체 그 실험 횟수와 타겟으로 하는 그 성공 횟수를 관찰적으로 실험적으로 알아내고 이걸로부터 확률 P를 추정하는 게 베타 분포예요. 넘어가거든요. 네, 요거죠. 가령 아까 이제 자동차 뭐 교통사고 예를 들었다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자동차 10,000대 지나가는 걸 체크를 했어요. 1만 대가 지나갔고 근데 이제 사고가 2번이 났어요. 그러면은 표본 비율이 0.02% 10,000대 중에서 2번 사고 났으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표본 비율이고 베타 분포로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결론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앞 도로에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사고가 날 확률이 2% 이하일 가능성이 뭐 신뢰도 몇 퍼센트나 되냐면 99%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는 게 이게 바로 베타 분포예요. 표본 비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나갔을 때 10,000대 지나가고 그 중에서 사고가 2번 났다. 그러면은 0.02%.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신뢰도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0.02%까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신뢰도 99%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거랑은 전혀 뉘앙스가 다르고 베타 분포로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나면 지난 데이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험에 대한 거, 즉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한 거죠. 추정이. 통계적인 추정이 되는 거죠. 표본 비율 예를 들어 0.02%입니다 라고 하면은 몇 대를 조사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렇게 분포로 얘기를 하면은 표본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들 잘 아시잖아요. 같은 신뢰 구간 잡아주면은 알아서 신뢰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가 표본 크기를 얼마나 했는지가 다 그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신뢰도 했었을 때 신뢰 구간 늘어나고 줄어나고. 그래서 확률 분포가 훨씬 더 좋은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 분포라는 거는
이항분포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궁금한 게 P가 궁금한 거예요. 확률이. 그래서 FP고 당연히 요거는 연속 확률 변수이고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근데 이제 요게 위에가 이항분포였었죠.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죠. 그거를 인테그랄 P에 대해서로 0부터 1까지 적분한 걸로 나눴어요. 왜 나눴을까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 P축과의 총면적이 1이 돼야 되니까. 그쵸? 정교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로서 채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로소. 요거를 쫙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온 게 또 뭐다? 베타 함수다. 연속 확률 변수 라지 x가 얘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 예시 하나 볼게요. 어떤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 박스를 100번 열었는데 전설템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표본 비율은 0%인 거예요. 그 0%로 실제로 0%일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새 그 확률형 아이템 가지고 확률 조작하면은 게임사에서 그거 징벌 받아요. 알죠? 실제로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베타 분포로 분석을 해보면 0 플러스 1이랑 100 플러스 1이 적용된 거예요. 성공 횟수 0번, 전체 횟수 100번 플러스 1까지 해서 요게 이제 기대값을 제가 얘기 안 했는데 기대값은 얘를 이제 알파 베타 했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와요. 약 1%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약 1%로 실제로 독립시행으로 100번 동안 한 번도 안 나올 가능성을 체크해보면은 무려 37.35%나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바일 게임 하면서 막 열받지 마시고, 생각보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37%나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95%의 신뢰 구간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0에서 0.03까지 학생들한테 NCK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중간중간 확률 같은 게 얘기하면서도 뭐 곁까지 들어서 좀 얘기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연구해서 또 수업에도 녹여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